자, 아까 개념을 일단 기본적인 건 다 했고요. 필요한 개념이 더 있긴 한데 그거는 문제 풀면서 하나씩 해드릴게요. 자, 일단 유형이 18개입니다. 한 반 정도는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씩 해보자. 자, 쉬운 건 안 할 거야. 대표 문제, 알겠지만 대표 문제 선생님이 잘 안 해주지? 문제가 다 쉽기 때문에. 자, 그 첫 번째 유형은 152번을 할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인 확률의 개념을 써서 푸는 문제라서 별로 안 어려운데, 자, 이거는 그냥 정의를 모르고 못 푸는 문제인데, 안 어려워. 봐. 아까 확률의 정의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했죠. 거기에 빨간 구슬 5개, 노란 구슬 4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공이 전체가 9개가 있기 때문에 분모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전체가 9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 돼야 돼.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노란 구슬이 나타날 경우의 수를 써야겠죠. 자, 그럼 현재 노란 구슬 4개가 있으니까 분자에 4가 들어가야 돼. 근데 노란 구슬의 확률이 지금 상태에서는 9분의 4지. 그럼 답이 3분의 1이 안 나왔잖아. 그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럼 3분의 1이 되도록 만들려면 빨간 구슬을 몇 개를 더 넣어야 돼요 라고 했다. 야, 생각해봐봐. 빨간 구슬을 더 넣을 거야. 넣을 건데 뭐 그거를 몇 개인지는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추가로 넣어야. 추가로 넣을. 자, 빨간 구슬의 개수를 구슬을 X개라고 한번 해봤는데, 자, 그럼 만약에 구슬을 더 넣었다면 전체 공의 개수가 9개였잖아. 그럼 공을 더 넣었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해당하는 공의 개수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몇 개만큼 늘어나? 추가로 넣은 공의 개수만큼 증가하겠지. 소리 안 났지? 재영아. 자, 이렇게 됐는데 저 왜 꺼지는지 알았어요. 고장난 게 아니라 카메라가 열받으면 꺼진대.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있대요. 야, 삼성 직원한테 물어봤어. 고장난 게 아니라 오래 찍으면 저 카메라에 센서가 있잖아. 그게 저게 오래 찍으면 열이 받다 보니까 너무 열을 오래 받으면 고장이 난대. 그거를 방지하려고 꺼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영상을 얼마나 찍으시길래 카메라가 꺼질 정도로 쓰는지 나한테 데모로 물어봐.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서. 아니 저런 걸 촬영하는 사람 혹시 흔하냐? 없잖아. 카메라로 사진 많이 찍지 영상 많이 안 찍으니까. 사진 찍는다고 저기 멈추진 않거든. 그래가지고 조금만 쓰라고 하더라고. 고장나면은 수리비 얼마에 물어봤더니 액정 깨진 거보다 더 비싸. 액정 깨지면 얼마냐? 16만원, 17만원 하잖아. 뭐지? 액정 밑에 거 반납하고 깨진 액정 반납하고 하면 좀 할인이 되잖아. 그거에 2배를 얘기하더라고. 30만원. 카메라가 워낙에 비싸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 자, 어쨌든 소리 나면 얘기 좀 해줘. 응? 자, 그럼 추가로 놓을 빨간 구슬의 개수가 X개였으니까 전체 공의 개수가 9개에서 X개만큼 늘어나고요. 자, 그럼 분자에 있는 4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지금 집어넣은 건 노란 구슬이 아니죠. 빨간 구슬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 구슬의 경우에서 4에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럼 얘가 끝이야. 자, 그럼 전체식이 요거 전체를 계산한 게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뭐 풀면 되겠냐? 얘는 얘와 같습니다. 1차원 정식입니다. 자, 얘랑 얘랑 곱한 거는요 9 더하기 x고요. 얘랑 얘랑 곱한 게 10이니까 x는 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 3개 넣으면 확률이 3분의 1 돼요? 몇십 문제야. 알겠지? 확률 그냥 경우의 수 확률 계산하는 건 잘 안 나와. 저렇게 응용해서 나와요. 내가 오늘 풀어주는 게 다 내신 문제들이야. 알겠죠? 쉬운 건 니네들이 숙제를 해오는 거야. 앞으로는 내가 풀어주면 무조건 오답노트를 시켜야 될 것 같아. 공부를 안 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156번 할게요. 자,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여학생만 2명 뽑혀야 돼. 자, 여학생만 2명 뽑혀야 돼요. 자, 일단 정의대로 합시다. 전체 경우의 수네. 특정 사건의 경우에 대한.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분모에 들어갈 전체 경우의 수 한번 계산해볼까? 자, 그냥 경우의 수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두 가지 빨간색으로 써준 거. 경우의 수를 2번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답이 어떤 모양으로 나와? 일반적으로 분수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까지만 전체 경우의 수잖아. 맞아?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러면 남자 2, 여자 3 중에서 대표 2명이니까 이거 뭐예요? 그냥 대표 2명이다. 무슨 자격이야? 같은 자격이야? 다른 자격이야? 같은 자격이죠? 같은 자격의 대표 2명 뽑는 거야.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5명 중에서 그냥 같은 자격의 대표 2명 뽑는 거니까 이제 같은 자격, 다른 자격 말로 하고 필기 안 해준다. 알겠냐? 니네가 하는 거다 이제는. 자, 전체 5명 중에서 자 2명 뽑는 거니까 5 곱하기 4 한 다음에 같은 자격 2명이면 뭘로 나눴죠?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였죠? 그래서 10이다. 전체 경우에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여학생만 2명 뽑아야 돼. 여학생 2명.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야? 여학생 중에서 같은 자격의 대표 2명 뽑는 거야. 여학생 중에서 같은 자격 대표 2명 뽑는 거야. 그럼 여자가 몇 명 있어요? 3명 있으니까 3명, 2명 하고 나서 얘도 같은 자격의 대표 2이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줘요. 자, 그래서 3개. 따라서 자, 분모가 얘고 분자가 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이 10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159번 하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대요. 첫 번째 나온 눈을 A, 두 번째 나온 눈을 B라고 할 때, 자, 뭐를 물어봤니? 자, AX는 1이에요. 1차 방정식이다. 그렇죠? 얘의 해가 정수가 돼야 되네. 자, 그럼 이거 1차 방정식이니까 니네가 그냥 해를 계산하려면 양변을 A로 나눠서 X는 A분의 B라고 일단 계산을 했겠죠. 얘가 해줘. 근데 얘가 정수셔. 자, 일단 생각은 뭐를 해야 될까? 그냥 노가다로 찍어서 답을 맞춰도 되는데 정확하게 하자. A와 B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돼야지 얘가 정수가 될까요? 정수라는 얘기는 분수 모양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에 적당한 숫자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약분돼야 되죠. 약분되었을 때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 1이 돼야지. 분모가 1이 돼야 돼. 약분되었을 때야. 그냥 A가 1이 아니야. 약분되었을 때 분모가 1이 돼야 돼. 그럼 이거를 좀 돌려서 표현하면 무슨 얘기가 될까? 약분이 어떤 식으로 돼요? 자, 니네 약분 많이 해봤잖아. 6분의 4 이런 거 봐봐. 약분하면은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이거 쓰지 마. 2 곱하기 2니까 자, 소인수가 하나씩 약분돼가지고 3분의 이렇게 약분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정수가 되려면 이런 거지. 2분의 4가 되는 거. 그러면 얘랑 통으로 약분돼가지고 그냥 정수가 되고 분모는 1이 되잖아. 그랬을 때 A와 B의 관계를 물어보고 자 하는 거야. A와 B의 관계. 그러면 B하고 A가 관계가 어떻게 돼? A가 B에 뭐가 돼요? 아니 B가 A에 뭐가 돼요? 배수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통으로 약분돼서 분모가 날아간다. 자, 그럼 결론 뭐야? B가 A의 배수가 돼요. 그래야지만 분모 분자 약분돼서 다 날아가요.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요거를 좀 생각하고 숫자를 노가다로 대입하자고. 자, 그랬을 때 일단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지.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전체 경우의 수를 밑에다가 계산하고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가 계산할게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두 번 던졌다 그랬지? 그럼 니네 알잖아. 주사위 2번 던진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죠. 이건 끝. 그 다음에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얘기는 정수가 되는 경우의 수야. 정수가. 자, 그러면 A하고 B 관계가 배수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A, B 순서성을 그냥 한번 노가다로 계산해보자. 자, 관계를 잘 봐야 돼. B가 A의 배수예요. B가 A의 배수.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A가 1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볼까? A가 1이 되려면 B는 1의 배수야. 1의 배수예요. 그러면 자, 잘 들어. 얘들 이거 생각 안 하는 게 뭐냐면 이거부터 쓰면 큰일 난다. 왜 그런지 알겠니? 1은 1의 배수가 맞냐 아니냐? 맞지. 1 곱하기 1이 1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1도 써야 돼. 다음에 1의 배수, 1의 배수, 1의 배수, 1의 배수, 1의 배수. 자, 다 배수 맞아요? B 값이?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2의 배수는 이 자기 자신도 2의 배수 맞죠? 그 다음에 2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 자, 이렇게 되고 A가 3일 때는 3의 배수, 3하고 6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A가 4일 때는 B는 4의 배수. 근데 4밖에 없지. 네, 6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주사니까 안 되잖아요. 5일 때도 5밖에 없고 6일 때도 6밖에 없죠. 그래서 다 세면 돼. 4, 5, 6, 7, 8, 9, 10, 14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4가지가 그 사건의 경우를 수가 돼요. 자, 약분하면은 18분의 7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노가다로 찾되 어떤 관계인지를 좀 찾고 대입을 하잔 말이에요. 알겠죠? 찬서가 쉬는 시간 지나니까 또 두 사람이 바뀌었어요. 빨리 쓰세요. 멍 때려 갑자기. 배틀그라운드 생각하지 마. 공부를 해야지. 네가 배틀그라운드 프로게이머가 될 거 아니면 그냥 즐기는 정도로 끝내야 돼. 너무 심취하면 큰일 나. 선생님 시절 선생님이 얘기했죠 저번에. 선생님이 중3 때 PC방 다녔다니까. PC방 1세대. 그 당시 1시간에 3,000원. 나는 용돈이 없어서 당연히 PC방을 못 썼다니까. 근데 그때 용돈 많이 받아 썼던 애들은 진짜 PC방에서 주말마다 밤새서 게임해서 중3, 중학생. 왜냐면 그때는 청소년의 10시 이후 귀가 개념이 없었어요. PC방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PC방 법이 없었어요. 밤에 청소년들 10시 이후에 막 밤늦게까지 용어다운을 있었어. 요새 쓰란 말이야.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밤새는 거. 할인도 해줘. 7시간 쓰면은 5시간 요금만 받고. 밤새서 해 뜨는 거 보고 집에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 부러워할 게 아니라 걔네들 인생 다 망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중학교 때 동창들한테 만나거든요. 뭐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짠해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힘들게 살더라고. 물론 과거를 반성하고 자수성가하는 애들도 있어. 막 부자가 되는 애들도 있어. 사업을 되게 크게 성공해가지고. 근데 대부분 애들이 그때 게임을 되게 많이 했던 애들은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하지, 대학교 때도 많이 하지. 왜? 대학교 때 시간이 남거든. 내가 얘기했죠? 방학이 파라다이스라고. 너무 할 게 없어. 너무 시간이 남아들어가지고 뭐 했다고? 공부했다니까. 일본어 공부했다 했잖아. 그런 애들은 게임만 하는 거야. 그럼 인생 망해요. 그래서 막 너의 미래가 될 수 있어. 알겠어? 형이 뭘 먹여 살려주겠지? 아니야. 네가 스스로 자생해야 돼. 알았어? 너무 많이 하지 마. 적당히 해 게임. 알겠지? 응? 조절할 자신이 없으면 짧게 끝나는 게임 하라 그랬잖아. 모두의 막. 알았어? 그럼 금방 하잖아. 한두 판 하면 돼. 자, 봐봐. 159번 했죠? 161번은 자, 거기 뭐 써있냐? 연립방정식이라고 써있는 거 보여요? 두 번째 줄에? 그럼 이건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찾아서 풀어봐야 돼. 오늘 안 풀어줄 거야. 알았죠? 여러분들 안 그래도 연립방정식 중간고사 시험법이잖아. 해가 없을 때가 언제였지를 찾아서 풀어오세요. 알겠죠? 오늘은 안 할 거고 별표 쳐놔. 알았죠? 고민하세요. 자, 162번 할 겁니다. 다음 중 확률이 0인 것은 내가 아까 확률의 범위가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 빵! 반드시 일어나는 거 1이라서 확률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의 범위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확률이 빵인 걸 물어봤어. 1번.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비길 확률. 야, 그냥 이거 1번부터 다 계산하는 거야. 사실 이런 문제가 더 어려워. 왜? 얘는 한 문제를 가장한 5문제짜리 문제야. 1번부터 5번까지 다 풀어봐야 돼. 자, 해볼래?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교해야 되네. 자, 그럼 정의대로 할래? 전체 경우의 수는 야,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경우의 수 뭐예요? 5 곱하기 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5 곱하기 뭐? 3 곱하기 3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개씩이잖아. 3 곱하기 3 전체 경우의 수. 그 중에 비길 확률이 야, 그럼 두 사람이 비기는 경우의 수는 뭐 있어요? 가위바위, 바위바위
5, 3개지. 그러면 9분의 3이야. 얘는 빵이 아니네. 알겠어?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1번.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자, 잘 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다는 얘기는 전체 경우에서 6이고요. 그럼 그 사건의 경우에서는 6 이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인데, 야, 전체 주사위 눈이 1부터 6인데 6 이하의 눈은 다 포함되지 않냐? 그쵸? 그러면 그 사건의 경우에서도 6이야. 그럼 얘는 확률이 빵이 아니라 1이에요. 얘는 1이니까 무슨 얘기야? 반드시 발생하는 거야. 자, 퍼센트로 따지면 뭔 거야? 100%입니다. 100%. 아까 개념 때 했죠? 자, 세 번째.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횟수의 차가 6일 확률. 차가 6이래요. 이번에는 차예요. 자, 주사위 두 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다. 맞니? 근데 나온 눈의 수의 차가 6이 돼야 돼. 야, 생각해 봐봐.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밖에 없어요. 차가 6이 돼야 된대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래? 차가 언제가 가장 차가 크게 날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죠. 그럼 큰 수는 1부터 6 중에 6. 제일 작은 수는 0이 없지? 1.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차는 아무리 커봤자 5까지밖에 발생을 안 해. 그럼 그 문제에서 차가 6이 될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써야 돼요.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발생을 안 하니까 경우의 수가 빵이야.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확률상 빵이에요. 얘는 반대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은 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빵 퍼센트야. 빵 퍼센트. 지금 일단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2개 이상, 앞면이 2개 이상이야. 자, 그럼 보세요. 동전을 2개를 던졌다고 했으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동전 하나당 사건 2개씩이죠. 2 곱하기 2. 그 중에서 앞면이 2개 이상 나와야 된다. 앞면이 2개 이상 나와야 돼. 자, 그럼 2개 이상이면 어차피 동전 2개밖에 없지. 그럼 앞면이 2개 이상이면 앞면이 3개 나올 수 있어? 없지? 많아봤자 2개인데 2개 이상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냥 앞면 나올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야. 앞면. 그럼 얘는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빵이 아니죠? 5번. 자, A, B, C 3명 중에서 대표 한 명을 뽑을 때 A가 뽑힐 확률. 이거 되게 쉽지 않냐? 전체 학생이 몇 명이니? 3명. 전체 경우의 수 3. A가 뽑혀야 되는데 그럼 A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하나지, 하나. 3분의 1이야. 빵이 아니죠? 자, 지금 기초개념 문제로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답은 3번이고 다음 페이지. 자, 166번 별표. 선생님이 아까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한 거 하나 있었죠? 정원이가 지각할 확률이 5분의 1인데 반대로 지각하지 않을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전체 확률의 합 1에서 정원이가 지각할 확률 1이네. 요즘 맨날 지각하는 건데 5분의 1을 빼면은 5분의 4가 되지. 미안. 전체 1에서 제 이해 못했어 지금. 전체 1에서 지각할 확률 5분의 1을 빼면은 5분의 4가 되잖아. 그 5분의 4가 정원이가 지각을 안 할 확률이라고 그랬지. 자,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까 실전에서 어떻게 쓴다고? 어려운 문제를 쓴다고 그랬잖아. 간단한 문제는 그거를 잘 안 쓴다고 했죠. 자, 그럼 보세요. 정원아 삐진 거 아니지? 너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너 잠 안 자게 하려고 한 거야. 알겠지? 아무래도 자기 이름이 불리면 잠을 안 자거든. 긴장돼가지고. 그렇지 않냐? 너 아까 안 잤지 계속. 너 아까 5분도 안 됐는데 자가지고 화나서 한 거야. 일부러 한 거야. 잘 봐. 자, A, B, C, D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A하고 B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잘 봐. 이웃할 확률이면 참 좋겠는데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래? 이건 무슨 얘기야? 옆에 붙어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맞니? 맞니? 그럼 이거를 니네가 만약에 계산하려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A, B, C, D, E를 일렬로 세울 때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알겠어요? 그럼 5명을 한 줄 나열하게 한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 4, 3, 1이죠? 이 정도는 다 알지. 자, 그럼 전체가 얼마야? 26이니까 120까지예요. 이거는 계산했는데
원칙대로 계산하려면 니네는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그 뒤에 원하는 거 A하고 B하고 이웃하지 않을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이웃하는 건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거꾸로 이웃하지 않아야 돼. 니네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 이웃하지 않을 경우의 수 계산해 본 적 있냐?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냐? 내가 풀어줬나? 그때도 요 개념으로 해줬던 것 같은데, 자,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가 이웃하지 않을 경우의 수를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이게 귀찮아. 왜 그런지 알겠어? 자, 똑같이 적어놔. 자, 계산하기 번거롭다. 자, 왜 그런지 좀 느끼고 외우세요.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거 아니겠니? 5명이 있다? 요거대로 할 수 있어, 사실은. 자,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A가 여기 있어. B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럼 B는 여기 있던지 여기 있던지 여기 있어야 돼. 근데 A가 항상 여기만 있냐?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 B는 얘랑 얘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양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B가 여기 있던지 여기 있던지 또 막 따져야 돼.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를 제외한 B는 여기랑 여기 있어야 돼.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발생하겠죠? 그걸 일일이 다 세야 되는데 귀찮잖아. 이거를 다 하려니까 귀찮아 해가지고 뒤집어서 접근한 거야. 아까 내가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쓴다고 한 게 뭐냐면 A하고 B가 이웃하지 않을 경우의 수를 이런 과정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번거롭다는 걸 느꼈으면은 이건 좀 귀찮네. 그럼 좀 달리 생각하자. 반대로 생각하자. 거꾸로 전체 합이 1이라는 걸 아니까 얘랑 반대되는 사건인 A와 B가 이웃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다시 말하면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나서 확률까지 계산을 하면 전체 합이 1이라 했잖아. 확률이. 그 합에서 이거를 빼버리면은 무조건 무슨 확률이 되는 거니? 이웃한 것만 뺀 거잖아. 그럼 이웃하지 않은 것만 남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가지고 이웃한 경우 전체 확률에서 빼버리면은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야. 이거를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왜 굳이? 근데 더군다나 또 이렇게 한 이유는 뭐가 되겠어요? 두 개가 이웃하는 건 많이 풀어봤잖아 앞에서. 그쵸? 우리한테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해보자. 자, 그러면 이웃한 거는 어떻게 했어? 이웃한 놈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산했죠? 자, 그러면 이거야. 이웃하지 않은 경우의 수를, 이웃한 경우의 수를 계산할게요. 그러면 전체가 5명이니까 4명으로 줄어드는 거 맞니? 그래서 4, 3, 2, 2죠? 자, 그 다음에 뭐 했어? A하고 B가 자리가 체인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해? 요 사건, 요 사건. 두 개가 발생이지. 그래서 곱하기 2를 했죠. 곱하기 2. 그래서 이게 A하고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란 말이야. 맞아? 할 수 있지 이거는 이제. 얘들아, 기본 문제잖아. 동원아. understand? 왜 이거 한다고? 이웃해야 되는 두 사람이 자리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A 다음에 B가 오나 B 다음에 A가 오나 이웃한 거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A하고 B가 순서가 체인지 되어 있는, 이게 괄호 안에 여기에는 A, B가 체인지 되어 있는 그 경우의 수가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연달아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연달아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거야.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얼마야? 4, 32, 24, 36이냐? 아니 48이구나. 자, 맞니? 자, 그렇게 됐어. 그럼 답을 어떻게 내냐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경우의 수를 계산했는데 이웃한 경우의 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A하고 B가 이웃할 확률이 뭐가 되냐? 얼마?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120분의 48이. 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자, 약분하면 5분의 2가 나와요. 자, 그럼 원하는 건 어떻게 계산해? 이건 이웃할 확률이니까 따라서 AB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 진짜 중요한 거야.
알면 니네가 답내기 굉장히 편리하죠. 이거 언제 나오고 있을 거야? 귀찮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체 확률의 합 1에서 방금 계산한 이웃할 확률을 빼주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 이웃 안 하는 거. 5분의 3이 답이에요. 알겠어요?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유형 6번도 유형의 별표를 그냥 쭉 치시고요. 적어도라는 여기 적어도라고 써있지? 적어도에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로 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있어서의 힌트예요. 힌트야. 자, 설명해 드릴게. 자, 169번 할 겁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 중에서 2명의 임원을 뽑을 때까지만 슬러시 딱 쳐봐. 거기까지가 뭐가 되겠어요? 전체 경우의 수다 이게. 오케이? 자, 그리고 2명의 임원이라고만 써있으니까 무슨 자격이니? 같은 자격이다. 같은 자격이죠? 자, 그럼 거기까지 됐고. 네, 거기에 적어도라고 써있죠? 적어도에다가 또 밑줄. 적어도에다 밑줄. 자, 한 명이 여학생이 뽑혀야 되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방금 푼 문제가 1-라는 계산을 방법을 적용했잖아요. 전체 확률의 합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뺀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이 방법을 또 사용할 수 있는 니네 입장에서 힌트가 적어도 라는 얘기야. 왜냐면 잘 봐봐. 얘를 그냥 니네가 원칙대로 풀면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볼래? 거기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라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해석하면은 자 2명을 뽑는데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뽑힌다는 얘기는 대표 2자리 중에 한 명만 여자이던지 둘 다 여자이던지 가 포함되어 있는 거 맞아요? 적어도 한 명이래. 적어도 한 명. 그러면 한 자리는 무조건 여자가 뽑혀. 또는 두 사람 다 여자가 뽑혀야 돼. 그 단어를 함축한 게 적어도 한 명이야. 니네가 원칙대로 풀려면 이 사건의 확률하고 이 사건의 확률을 따로 푸셔야 돼. 계산 한번 해볼래? 자, 이거는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대표가 여자가 한 명이 뽑혀야 되는 거지. 여자 대표 한 명이 뽑혀야 되는 거지. 자, 계산 분수로 바로 만들자. 1번. 자, 2번을 여기다 쓸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냐? 전체 8명이죠? 그럼 8명 중에서 전체 사건 얘기하는 거야. 8명 중에서 같은 자격의 대표 2명 뽑는 거니까 8 곱하기 7에서 같은 자격이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준 거죠? 정원아? 맞아요? 그 중에서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여자가 한 명이 뽑히고 남자가 한 명 뽑혀야 되는 거지. 맞아요? 한 장 비어있으면 여기 남자가 뽑혀야 될 거야. 그럼 여자가 한 명 뽑히려면 여자가 전체 5명이니까 여자 5명 중에 하나 뽑히는 거. 남자 3명 중에 한 명 뽑히는 거. 5 곱하기 3. 요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 하니까 28분의 15라고 나와. 자, 이게 여자 한 명만 뽑힐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 2명 다 뽑힐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겠죠? 8 곱하기 7을 2 곱하기 1로 나눠준 거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자, 거기에서 여자만 2명 뽑혀야 돼.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여자만 2명 뽑혀야 돼. 그러면 여자 5명 중에서 맞죠? 여자 5명 중에서 2명이 같은 자격의 대표를 뽑는 거야. 그러면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나누기 2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같은 자격이잖아. 나누기 2. 그러면 이거 번분수라서 이렇게 날라가요. 그러면 56분의 얼마냐? 20이니까 2로 나누면 28분의 10이네. 몇 번 하다 말았어. 이유는 얘랑 계산하려고. 잘 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사건하고 연달아 발생하냐 연달아 발생하지 않냐. 더할까 곱할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니? 더할래 곱할래? 1번이 의미가 뭐예요? 여자가 1명 뽑히고 남자가 1명 뽑히는 거야. 2번이 뭐예요? 여자만 2명 뽑히는 거야. 그럼 얘랑 공존할 수 있어? 안 되지. 이렇게 뽑았으면 이걸로 끝이야. 이렇게 뽑았으면 이걸로 끝이야.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돼. 그래서 28분의 25가 답이야 그랬어. 얘는 일단 답이 1번이래.
1번인데 자 이것도 사실 조금 복잡한 문제야. 근데 자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적어주는 이유는 얘들아 풀이를 다양하게 해야 돼. 경우의 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푸는 거가 번거로우니까 이 방법을 쓰자라는 것까지 학습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아까 정원이 걸 계속 기억하자. 지각할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지각하지 않을 확률을 어떻게 계산했어? 전체 1에서 지각하는 걸 빼버렸지? 필요 없는 걸 뺀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하고 반대 얘기가 뭐가 되냐면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뽑았다는 얘기는 둘 다 남학생이 뽑힌 거는 반대되는 얘기지.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 둘 다 남남이 뽑히는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정원이가 지각하는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전체 확률의 합 1에서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남자만 대표로 뽑히는 확률을 빼버리면 남은 확률은 무조건 뭐가 돼요? 한 자리는 여자가 꿰차고 있는 확률이 돼요. 알겠어? 경우에서 알겠어? 확률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남자가 뽑힐 확률을 계산해. 이거 어떻게 돼?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죠? 8 곱하기 7을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 똑같죠? 전체 경우의 수. 거기에서 남남이 뽑혀야 되니까 자, 남자 몇 명이냐? 3명이죠? 그러면 3 곱하기 2 한 다음에 자, 남자 같은 자격이니까 뭘로 나눠요? 2로 나눠야 돼요. 자, 이렇게 범위수예요. 그래서 얼마냐? 56분의 6이니까 28분의 3이 나온단 말이야. 계산하면은. 자, 이거를 어디에서 빼겠다고? 전체 확률의 합 1에서 빼겠다. 이렇게. 자, 그럼 계산했더니 28분의 25가 나오죠. 알겠냐? 계산 과정만 놓고 보면 얘가 더 쉽지. 왜? 얘는 2번 계산해야 되잖아. 얘는 한 번만 계산하면 되지.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겠다? 원칙은요.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얘기는 한 자리만 여학생인 경우와 두 자리 다 여학생인 경우를 다 계산해가지고 더해주면은 답이 나와. 근데 귀찮으니까 남자가 뽑힐 확률을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빼버리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은 남은 확률 28분의 25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두 자리 중에 적어도 하나는 여자가 꿰차고 있는 확률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요? 자, 알겠지? 자, 그래서 6건의 확률 계산이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나 복잡할 때. 지금은 대표가 2명밖에 없으니까 편해. 3명 되면 굉장히 귀찮아져요. 원래 문제가 있나 모르겠다. 이거 여기 그린에 있나. 자, 그럼 뉘앙스만 느끼고 넘어가자. 적지는 말고 그냥 느끼기만 하고 넘어가. 그가 남자 8, 여자 5이, 여자 6이 있다고 쳐보자. 느끼기만 하고 넘어가세요. 대표 4명을 보는 거야. 적어도 한 명은 여자가 뽑혀야 돼. 나 숫자가 좀 커졌죠? 그럼 이거를 얘처럼, 이건 원칙적인 풀이야. 얘는 편하게 푸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원칙적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느끼자. 왜 저게 번거로운지를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봐봐. 적어도 한 명은 여자가 뽑혀야 되는데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4자리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여자라는 얘기는 한 명은 여자 1번, 2명이 여자 2번, 3명이 여자 3번, 4명 다 여자 4번. 요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다 계산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다 더하면 걔가 답이야. 근데 계산을 하나, 둘, 셋, 4번 다 하려니까 귀찮아. 귀찮으니까 이거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반대되는 어디 갔어? 얘랑 반대되는 얘기를 계산해서 아까랑 똑같아. 적어도 한 명 여학생이라는 얘기랑 반대되는 얘기는 둘 다 남학생이야. 그러면 적어도 한 명 4자리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여자라는 얘기랑 반대되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4명 다 남자라는 얘기지. 4명 다 남자. 이때는 여자가 한 명도 포함 안 돼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귀찮으니까 전체 확률의 합 1에서 뭐를 빼겠다고? 4명 모두 남자 1 확률을 빼서 계산하겠다고. 그게 이렇게 4번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니까. 알겠어요? 이거 계산하면 굉장히 귀찮아져. 숫자도 커지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 이 방법. 그래서 힌트가 뭐라고요? 적어도. 알겠지? 가장 좋은 힌트. 적어도 있으면 대부분 6건 쓰게 돼 있죠. 1-1. 아시겠죠? 숙지하면서 반드시 익히셔야 돼.
자, 이건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 거, 자, 이제 확률의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 쭉쭉 나옵니다. 자, 여기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바로 할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곱이 6의 약수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36이죠? 6 곱하기 6이죠? 그 중에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이래요. 나온 눈의 수의 곱. 자, 뭐의 약수? 6의 약수. 야, 그럼 6의 약수 뭐 있어요? 1, 2, 3, 6. 이거 다 아니까. 그랬을 때 곱이 6의 약수가 될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고 그 사건의 경우에서 생각해야겠어. 그 사건이라는 얘기는 곱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6일 때를 계산해야겠지. 생각? 곱이 1일 때가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을까요? 두 번 더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는 1, 두 번째 주사위는 1이면 곱하면 1이지.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곱해서 2가 되려면 1 곱하기 2랑 2 곱하기 1밖에 없죠. 두 가지. 곱해서 3이 되려면 1 곱하기 3, 3 곱하기 1. 두 가지밖에 없어. 곱해서 6이 되려면 1 곱하기 6, 6 곱하기 1, 2 곱하기 3, 3 곱하기 2. 네 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아니, 하나, 둘, 둘, 네 개인데 더할까요? 곱할까요? 따로따로 발생하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1, 2, 2, 4니까 8, 9냐? 9가지지? 그래서 그 사건의 경우에서는 9가지가 됐어요? 자, 그래서 더해서 나누면 4분의 1이 답이에요. 우리 반에 닮았어. 아, 우리 학교에 한 명 닮았어. 아, 얘 너무 좋아. 걔 봐봐, 탔어. 자, 나 이제 가맹도 탈 거야. 180번 할게요. 다 적으면. 야, 이거 대박. 자, 이번에 곱의 법칙 쓰는 겁니다. 180번 그림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이런 거. 과학 시간에 많이 했지? 최종적으로 이게 좋지 않니? 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오른쪽 전기 회로에서 두 스위치 A, B가 닫힐 확률이 각각 2분의 1, 5분의 4일 때 전구에, 자, 닫힌다는 여기가 뭔지는 알지? 손으로 꾹 누르면 닫혔다라고 표현하죠? 맞지? 안 누르면 열렸다라고 표현하죠? 그랬을 때 닫힐 확률이 각각 2분의 1, 5분의 4. 그거, 자, 뭐라고 불러요, 이거? 무슨 회로라고 불러요? 스위치 구조가 봤을 때? 직렬 연결이냐 이런 거? 몰라? 직렬 병렬 몰라? 직렬의 장단점, 병렬의 장단점 있잖아. 알지? 직렬은 그 스위치 두 개 중에 이게 직렬이잖아. 과학 시간이 아니지만 직렬이잖아. 둘 중에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 말은 뭐냐면 A 스위치도 닫혀야 되고 B 스위치도 닫혀야지만 전기가 통하지. 그래야 불이 켜지겠죠. 그럼 그 뉘앙스가 어때? A 스위치 닫히고 나서 B 스위치가 연달아 닫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곱의 법칙. 이해됐어? 과학 시간이 아니지만 수학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그랬을 때 닫힐 확률이 A가 2분의 1이고 B가 5분의 4라고 했으니까 두 개 곱하면 돼요. 간단하지? 답이 5분의 2입니다. 병렬일 때 좀 달라져. 병렬일 때 합의 법칙이야. 근데 여기 극렬이 없네. 나중에 합시다. 자, 일단 숙제는요 10번까지 할 거야. 그리고 푸는 건 9번까지만 할 거야. 10번은 덧셈 곱셈 같이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해오세요. 문제가 몇 개 안 되잖아. 적진 않네. 일단 해와. 10번까지 합시다. 그리고 A단계는 하지 마세요. B단계만. A단계는 B단계 다 하고 나서 할 거야. 알겠죠? B단계만 해오세요. A단계 하지 마. 쓸데없이도 해오지 마. 현수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자, 자, 뭐 할 거냐면, 자, 여기도 적어두라는 멘트가 써있다.
그쵸? 적어도니까 뭐 하면 좋다고? 1 스킬을 쓰는 거야. 적어도 문제에 적어도라고 다 써있어요. 9번 유형에 써있어요. 계속 별표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9번 유형 적어도. 자, 대표 문제 합시다. 184번 어떤 오디션에서 두 남자가 9분의 2와 7분의 1이래. 자, 이거는 그냥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 확률을 계산해 놓은 거야. 그냥 그랬을 때 적어도 한 명이 본선에 진출할 확률이래. 자, 이것도 고지고대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두 사람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본선에 진출했다는 얘기는 A, 자 이렇게 되겠지. A 진출, B 탈락. 그럼 한 명 진출했으니까 적어도 한 명 맞냐? 맞지? 그 다음에 뭐도 있겠어? A, 자 탈락, B는 진출. 이래도 한 명 진출했으니까 적어도 한 명 진출한 거 맞죠? 편의상 화살표를 할게. 자, 세 번째. A도 진출하고 B도 진출하면 둘 다 진출했으니까 이것도 적어도 한 명 진출한 거 맞지? 원칙적인 풀이는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더해줘. 계산해 볼래? 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진출할 확률이 A가 진출할 확률이 9분의 2래요. 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래? 떨어질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니? 야, 확률의 합은 뭐라고요? 1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시험을 딱 봤을 때 합격하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결과가 두 개밖에 없죠. 그럼 합격할 확률이 9분의 2니까 떨어질 확률은 1에서 9분의 2를 빼면 되겠지. 당연한 거야. 그래서 9분의 7이야. B도 마찬가지로 자, 합격할 확률이 7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좀 낮네. 그랬을 때 떨어질 확률은 1에서 빼면 되겠죠. 7분의 1이야. 이거 더 어려워. 아까 푼 거보다. 이해됐어? 자, 그렇게 됐을 때 A가 진출하고 B는 탈락한다 했으니까 A가 진출할 확률 이거 보면서 하세요. B가 탈락할 확률은 7분의 6 맞니?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할까 못 할까? A가 진출하고 나서 B가 탈락해야 되는 거야. 연이어 발생한 거야. 자, 계산은 안 한다. 이거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계산하는 게 귀찮다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떨어져야 돼. B는 올라가야 돼. 이거 곱한 거가 두 번째야.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합격하고 B도 합격해야 되니까 9분의 2, 7분의 1 마찬가지로 연달아 발생해. 니네가 원하는 건 이거 계산한 거, 이거 계산한 거, 이거 계산한 걸 다 더하면 답이야. 근데 마찬가지라고? 귀찮아. 귀찮으니까 반대 사건을 생각하자단 말이야. 자, 얘랑 반대 사건. 전체랑 반대 사건. 어떻게 할 거야? 적어도 한 명이 진출이라는 얘기는 반대 사건은 뭐예요? 둘 다 탈락이죠. 탈락.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A도 떨어지고 B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9분의 7, 7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또 A 떨어지고 B 떨어지는 게 연이어 발생하는 거니까 요거를 계산해주면 된다. 그러면 3분의 2죠. 3분의 2. 자, 이게 둘 다 탈락할 확률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어떻게 한다? 1 스킬을 쓰자고. 1 둘 다 떨어질 확률을 빼서 나온 3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적어도 한 명 올라갈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더한 거 합치면 답이 3분의 1이 나와. 해보시면 알아요. 알겠어? 자, 니네가 다시 느껴야 돼. 이거 할래? 귀찮다고. 그러니까 1 스킬 적극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자, A단계 빼고 요 10번 유형까지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심화하는 날이니까 숙제 잘 해오시고